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1월 20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네,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아디아,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서, 역시, 네, 이런 관련된 내용들 보면서 조금 늦게 시작을 하는데, 네,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연예인 걱정과 엔비디아 걱정은 하는 거 아니다 라는 쪽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강하게 불러일으켰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시장 분위기 뭐 나쁘지 않게 흘러갔다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부터 한번 잠깐 볼까요? 가장 관심 다 아실 텐데, 뭐 지금 방송 보실 정도면, 네, 보게 되면은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막 또 전승환 CEO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또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래요. 그냥 뭐 이거 가지고 걱정을 하는 것 자체가, 예, 그러면 AI 시대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부정하는 거고, 뭐 블라블라블라, 예, 이런 것들을 다 그런데, 결국에는 내가 봐라, 했지 그랬지, 이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은 당연히 예, 비트했고요. 예, 545, 이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된 매출이 지금 좀 키워볼까요? 좀 영어니까 더 작아 보이네요. 네, 데이터 센터 매출이 더 늘었고 490억보다 510억 달러, 이게 더 중요한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만큼 자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특히 이제 가이던스가 또 중요했는데, 가이던스가 높아지다 보니까 630억 달러도 안 나오게 되면 이거 큰일 나라고 했었는데, 618억 정도가 가이던스였는데 650억 달러를 주고 있습니다. 내년 다음 분기, 네, 기대해 한쪽에 대한 자신감도 딱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1월 달도 기대감이 한층 더 레벨업이 되는 과정들이 되겠고, 게다가 이런 거죠. GPM도 74%, 요거 많이 떨어지리라고 봤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수익성이 일단 중국으로 가는 거, 조금 이따 봐야 되겠지만 중국으로 가는 건 매출이 거의 정했는데, 중국 쪽 빼고 특히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가격들이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에 영향을 받게 되면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GPM이 떨어질 수 있겠다는 쪽으로 봤는데, 메모리 가격이 올라서 엔비디아 칩의 그 가속기부터 칩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는 우리는 뭐 괜찮습니다. 이거 뭐 메모리 가격은 우리 쪽인데, 근데 그거를 그래도 잘 관리를 했다는 입장 쪽에서 엔비디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요게 중요하죠. 모든 클라우드 GPU가 완전히 매진되었다. 제가 여기까지만 보고 지금 방송을, 예, 저희 가치 투자 방송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역시 라고 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 그런 쪽에서 다들 엔비디아 가지고 뭐 이런 설왕설래 말도 많았지만, 예, 용기 있는 자는 엔비디아를 삽니다. 예, 예. 언제 사냐면 엔비디아 자리에요. 네, 이런 쪽에서 이렇게 지지를 잘 하고 버텨주고 있는데, 이럴 때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또 올라갔다가 설레발, 예, 그만하겠습니다만,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중요한 지지권 들어왔다. 이번에 나스닥도 그래요. 엔비디아와 그런 얘기 드렸었죠. 어젠가 그저께 엔비디아와 나스닥 거의 비슷하게 중요한 지지권에서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지기를 너무 하게 되면 가루가 돼버리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잘 다지고 다음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그렇다고 추가 하락을 걱정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라는 쪽들을 봤었는데, 예, 이럴 때는 그래도 고개 들이밀어야죠. 이탈했을 때 손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들이미는 게 맞았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지금 분위기는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젠 엔비디아 실적 이제 그러고 추가적으로 코멘트들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제스동 선생님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20일이니까 내일이죠. 내일 미국 시장에서 발표될 고용보고서. 이걸 보니까 이게 지금 정확하게 9월달 겁니다. 9월달 거고, 10월달 거는 FMC 12월 초에 FMC 끝나고 12월 16일인가 뭐 17일인가 이때쯤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좀 늦죠. 근데 지금 후행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신규 실업수당 건수를 보니까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최근의 지표가 그렇게 약간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흔들리진 않는데, 고용보고서가 이게 제일 중요하게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금리를 인하를 해야 돼요. 은하가 지금 숙명처럼 바뀌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이걸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첫 번째로 AI 하면서 투자가 많아진다. 투자는 다 자금 조달할 거죠. 근데 금리가 높은 수준이 있다.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겠죠. 또 데이터 센터 건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실물적으로 인프라가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럼 거의 건설하는 장비부터
모든 PF 같은 경우가 이렇게 움직인다? 이것도 다 돈이에요. 돈이 되면 조달할 때 또 금리가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이번에 메타부터 오라클까지 중국 회사들 외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외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일단 이제 금리에 따라서 이거 민감하게 볼 겁니다. 특히 CDS 프리미엄도 같이 민감하게 볼 정도라고 하게 되면 회사채 금리에 민감합니다. 금리가 오히려 실제 금리가 좀 올라간다. 회사채도 반응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그동안 발행했던 금리는 발행은 되게 안정적으로 발행했어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 국가 등급보다도 현금, 그러니까 국가 예산보다도 현금 많이 갖고 있고 그거보다도 좀 평가를 그리고 또 총 현금 흐름이 한 15% 정도밖에 채권 발행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어 시장은. 저거 회사채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다가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야 아이고 안정적으로 문제 흐름이 나오겠구나 라고 하다 보면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금리 싸움입니다. 지금부터는 금리가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기 시작해야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고 한국은 지금 한국의 뭐 예대 금리 차가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금리가 내려갈 게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계속 벌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 금리 차가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해서 같이 좀 폭이 좁아져야 외국인들도 시각적으로 또 안 바뀔 수 있다는 걸 봤을 때는 그래야 또 환율도 변화가 나오겠죠. 그러고 봤을 때는 모든 시그널들은 다 금리로 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이왕이라고 고용보고서 안 좋게 나와야 됩니다. 안 좋게 나와줘서 아이고 이제 금리 인하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적어도 금리 인하하는 확률 페드와치 쪽에서 60% 이상씩 쭉 올라가줘야 시장이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FOMC 의사록에서는 되게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약간 금리 인하 안 해 이런 쪽으로 나왔는데 그거는 또 한번 보면서 흐름들을 맞춰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 마감한 내용들 한번 쭉 보시게 되면은 일단 매크로 지표부터 한번 볼까요? 올라가요, 안 좋아요? 지금 달러 지금 강세, 10년물 또 강세 이렇게 되면은 이게 떨어지는 모습들로 나오기 시작해야 조금 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또 환율 1470원대 막 들어가요. 이거는 외국인들의 그러니까 주식과 관련된 쪽으로만 한정돼서 보게 되면 좀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렇게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달러가 급하게 올라서 100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지금 금리 못 내릴 것 같아. FOMC 의사록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해졌다고 봐야겠죠. 내일까지 해서 달러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다는 건 염두를 좀 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 아이고 달러가 강세래 라고 하면서 좀 밀려 내려가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가 하락 이쪽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가 같은 경우도 뭐 원자재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 강세에 영향을 받는데 어제 그래도 잘 버텼네요. 금도 올라갔고 은굴이 상대적으로 올라갔다. 아마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의 경제지표 쪽에서 GDP를 3분기 예비치인가 GDP 나오에서 발표를 했는데 4.2%. 와, 참 미국이 대단하네요. 근데 이게 아마 대부분 데이터 센터라든가 상업용 요쪽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아마 이거 가지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신나서 요거 하겠죠. 요 또 미국의 자신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게. 그럼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게 맞겠죠.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그런데 금이 안 빠집니다. 이게 조금 더 특이한 모습들인 것 같고요. 달러 강세로 가게 되면 금이 영향을 받았었는데 이제 또 그런 것 같지 않다. 중국이 열심히 뭐 사고 있다면서요. 아무튼 달러와 금의 격돌이 나온 것 같아서 이런 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이제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알파벳 강세, 알파벳은 좀 강조를 드렸죠. 우리도 버핏 형님 따라가자. 물론 결정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알파벳 지금 편입하는 거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하게 들어왔고 장중에 쫙 가다가 빠져서 좀 그렇게 빠졌다기보다 상승폭을 줄여서 그렇지만 가장 밸류 메리트도 있고 뭐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타겟 때문에 좀 흔들렸지만 뭐 그래도 괜찮아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올라갔다는 것들이 시장을 좀 주도해서 나스닥을 끌었다. 이러면 저희 입장으로는 괜찮죠. 반도체 그렇게 좀 위축되다가 이제 좀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여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몰라요. 시작하는 거 보고 봐야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나머지들 소비 심리 관련된 쪽들은 많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것도 좀 중요해요. 이것도 결국에는 소비가 위축돼 있다. 지금 소비자 신뢰지수가 내일인가 또 발표가 되죠. 내일인가 금요일인가? 50대입니다. 50대. 이래놓고
소비에 대해서 미국의 경제 70% 차지하는 소비에 대해서 아무 이상이 없을 거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해야 소비 심리가 살아날 수 있겠죠. 그래서 왜 지금 상황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파월 해고하고 싶어 죽겠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말 좀 들어라 응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딱 거기 있다고 봐야겠죠. 지금은 아마 금리를 그래서 인하하는 기조와 QT 종료 뭐 나가서 이제 QT뿐만 아니라 QE까지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유동성을 팍 키워서 지금 AI 이것도 연결이 AI가 됩니다. AI의 주도권을 미국이 만들어 가겠다는 쪽에 강력한 의지가 나오면서 그게 확인되게 되면 내년은 제가 보기엔 짧고 강하게 엄청난 유동성 랠리가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가 내년까지 바라볼 흐름들 요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계속 공급한다는 쪽들의 확인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바뀌고 또 연준 의장 또 교체되고 막 그런 것까지 나왔을 때가 강하게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될 때는 이면도 있어요. 예, 그러면 또 그때 가면 AI 버블론 아이고 내가 뭐라 했지 그랬지 하면서 막 다들 나오면서 뭐 강하게 올라갈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저희는 그때는 조용히 아마 혼자서 구석에서 목소리를 높이겠죠. 주식 좀 줄여가십시다. 예, 주식은 이제 여기 따라가는 것보단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만 제가 하고 있겠죠. 그때 한번 가서 보시죠. 중심을 잡아가는 가치 투자.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또 종목들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은 엔비디아는 지금 시간으로 어떻게 됐나? 예, 한번 또 여러분들 보실 때랑 또 다르겠죠. 근데 지금 4.3% 올라왔네요. 현재 기준으로. 예, 브라보 194달러, 200달러 가자라는 느낌으로 예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뭐 엔비디아는 뭐 아까 말씀을 드렸고 브로드컴까지 강합니다. 그러면 내년 갔었을 때 실적의 탄력성은 시장 분위기 그렇습니다. 지금 AMD랑 뭐 이런 AMD 경쟁사 브로드컴 또 에이직 이쪽에서 또 변화를 이끌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 잘 나오게 되면 AMD가 못 가겠죠.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은 아닌데 그러면 조금 약간 그렇다고 하더라도 AMD는 약한 모습들을 나왔다는 쪽으로 봤을 땐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또 최근 들어서 국내에서도 반도체 소부장들 장비 쪽들이 많이 약했어요. 근데 반도체 장비들이 다시 힘을 냅니다. 미국도. 그러면 우리도 좀 가자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스 근데 지금 마이크로는 지금 조금 약해요. 그래서 자본 지출 확대를 언급했는데 투자 얘기랑 연결되는 것 같죠. 그래서 장중에 5% 넘게 하락했지만 폭을 축소했다. 뭐 마이크론과 우리가 같아야 되나요? 자본 지출 얘기랑 뭐 저희 자본 지출로 해서 시장 점유율 낮은 쪽들은 자본 지출을 걱정을 하는 거고 시장 점유율 높은 쪽들은 자본 지출과 함께 투자를 확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 지위 강화 쪽으로 보는 거고 차이가 있는 거죠. 어디 감히 3위가 어딜 뭐 이런 느낌. 네. 아무튼 그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테슬라도 반등에 성공했고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 괜찮은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현대기아차는 거의 미국의 포드 GM 흐름들과 유사하게 움직이는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지 자동차를 일단 성장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되게 아직 여러 가지 볼 수는 있겠지만 자동차에 대한 성장의 논리를 뭘 갖다 주기 시작해야 저평가가 탈피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약한 저평가인 종목도 성장 없이는 저평가가 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 성장을 뭐 내연기관 쪽으로 성장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안 쳐줄 것 같아요. 뭐 플러스 알파 시장이 기대하는 뭔가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걸 보는 게 자동차 국내 쪽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런 변화 보고 대응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뭐 보이는 가능한데 너무 지금 기대감을 키울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파벳 쪽에서 구글 제미나이 3가 지금 챗GPT 5인가 이거보다도 훨씬 더 성능이 좋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 이제 비교의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이래저래 호재로 인식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지금 팔란티엔 안 좋습니다. 예, 좀 약간 약한 모습들인데 지금 오라클, 세일즈포스 오라클은 올라가는데 세일즈포스는 좀 주춤하다. 아직 소프트웨어 쪽으로 어떤 확대가 좀 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오히려 원자력 발전 쪽은 강했는데 오클라 와 오랜만에 올라오네요. 네, 지금 부품 조달을 시작했다라는 계약 수주 이런 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되기 시작해야 탄력 받을 테니까. 근데 그런데 뉴스케일 파워는
강조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좀 늦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증자를 2번, 12를 1번 이렇게 찍어놓던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맞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무거울 수밖에 없죠. 오클러가 더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오랜만에 번오버. 야, 예. 아이고 좀 가라. 예. 예. 이렇게 계속 그 지지권에서 좀 정치했거든요. 한 방에 돌리는 거 보니까 살아있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예. 컨스텔레이션은 비스트라 뭐 다 전련방 쪽들도 반응했습니다. 왜냐면 엔비디아 돌아가게 되면 AI 인프라 관련된 쪽들 전력 뭐 우리는 이제 전력 설비 예. 이런 것들도 다 돌아갈 준비가 돼야 되겠죠. 네, 그런 쪽이다 보니까 미국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게 AI 버블 때문에 주춤됐다고 하게 되면 이제 고리를 끊는다? 같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노보노디스크가 오랜만에 올라왔네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움직이는데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계속 또 부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이쪽에 관심이 높다. 1년에는 또 올랐네요. 1.9%. 와, 그 자리에서 또 올라가요. 네, 목표가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강한데 일반 제약 쪽은 좀 약하다. 라는 쪽으로 보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이 거기 많이 있다. 라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네. 어제같이 출렁일 때 또 대장주라고 하는 ABL 바이오 저점에 딱 살 수 있는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제 에어클래스에서는 이제 아주 좋은 자리에서 또 매수 네, 잘 들어갔고요. 네, 또 저는 ABL 바이오는 코스닥 시총 1위 그 알테오 좀 빠지게 되면 가자라는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화이팅 하는 모습들이고 금융주는 예, 규제 완화 기대 속에 강세를 보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소비 쪽들 안 좋습니다. 여전히 안 좋은 쪽이고 현물 ETF에서 이게 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안 좋다 보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모습들 쪽에서 아니 지금 비트코인 갖고 있어서 자산 포트폴리오가 조금 흔들리는데 아니야 정리해 그리고 주식으로 가자든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가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래저래 지금 다 영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잠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 그렇다고 해서 살짝 모아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아유 기회야 와장창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은 그렇게 보다가 투매 때를 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투매는 보니까 저희 금요일에 하고 제가 느끼면 그래요. 금요일, 토요일 이럴 때 주말 때 초반에 많이 나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주식시장 끝나고 그때쯤 돼서 자리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쪽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보고요. 일단 국내 증시 쪽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는 일단 아마 분위기 이런 거, 야, 이런 거 한번 나오게 되면 깜짝 놀래요. 그래서 어제 보다 보니까, 지금, 어제 나왔던 상황들입니다. 어제 보게 되면은, 요거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이런 자리들, 출렁이면 나옵니다. 출렁이면 나오는데 잘 보시게 되면, 제가 3,900선 지난번 저점 때는 또 테스트 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걸 어느 정도, 이탈을 했어요, 그때. 이때가 좀, 또 단기 공포 클라이막스죠. 아이고, 저 3,700 가겠네. 이때 그 얘기가 무지마지 들리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예. 그런 거 됐다. 예. 기다렸다가 터는 거 보고 이런 자리 쪽에선 들어가는 게 맞다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네. 그런 쪽에서 잘 진입하고, 저희는 에어클래스는 이런 때 종목 사자, 보고 있던 종목들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내도 드리고, 매도보다 매수가 유리한 구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주식 비중 늘렸고요. 이런데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저항대가 하나가 있어요. 지금 역배열 상태에서 돌아가다 보니까 한 번에 못 돌립니다. 그래서 이게 3,960이에요. 저리가. 그래서 계속 지지하다가 저항 돌파 시도하다가 쭉 흔들리는 거 보고 일단 더 이상 늘리지 말자. 3,960에선. 그리고 지금 그래도 변동성 커지는 시기니까 현금은 가지고 가야 된다. 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 일단 그런 상황 쪽에서 오늘은 관건이 거겠죠.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4천선 중심으로 그 야간 선물이 한 0.6%인가 0.4%인가 정도 올랐을 겁니다. 그렇게 치맥이 되면 뭐 여기 시도하겠죠. 3,960에서 시도가 들어오는데 아마 엔비디아 효과 때문에 아마 일단은 시작이 다시 4천선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이거 근데 지금 저항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돌파했는지 여기에 따라서 4천선 전후에서 변동성이 좀 나올 거 있습니다. 들어갔다가 외국인들 눈치 보면서 또 출렁했다가 다시 돌아갈지 뭐 아니면 이쪽으로 위로 강하게 들어갔다가 또 출렁 좀 상승폭 줄일지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거는 아무리 그래 봐야 뭐합니까? 시장 보고 해야겠죠. 그런 거를 또 제가 잘 보고 예. 네, 기다리세요. 에어클래스 분들. 네, 저 시장 확인되면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뭐 여러분들이 대응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에서는 시장이
그러니까 기조가 뭐 꺾였다기보다는 일단 뭐 여전히 지지권 테스트하고 이제 돌아가는 관점이다라고 보시면서 시장 분위기는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은 네, 일단 뭐 회복하는 쪽에 뭐 초점을 맞추고 일단 보자 하는 쪽에서 하지만 아직 고용 지표가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조금 좀 반등 기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환호하지 마시고 또 내일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금은 계속 약간 좀 더 가면서 시장 분위기 변동성을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전략들이 가장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일단 좀 힘 좀 내라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뉴스를 통해서 이것저것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침부터 눈이 환하네요. 아이고 예 우리 에스파 누님들 그런데 괴로움을 당하고 있네요. 중일 갈등 쪽에서 중일 갈등이 맞을까요? 일중 갈등이 맞을까요? 아무튼 예 중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둘이 격돌을 하고 있고 일본 사나이 총리는 오히려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이걸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때리기나 일본 입장 쪽에서는 뭐 그거 가지고 뭐 이러면서 그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 이렇게 나게 되면 예 지금 시장 분위기는 일본과 중국이 계속 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수혜를 받는다. 그건 아직 몰라요. 그냥 수혜 받는 측면들이 높은 건 맞습니다. 어차피 관심이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근데 중국 입장에서도 일본과 한국을 다 때리면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좀 포용하는 척 그래야 지난번에 그랬죠. 한한령 나올 때 일본을 약간 좀 안 왔어요. 중국 입장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이런 에스파 같은 경우는 중국 닝닝인가요? 낭낭이었나? 예. 낭낭인가요? 예. 닝닝. 낭낭이 왜 나오죠? 예. 닝닝. 예. 에스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일본에 출연한 거 금지 그러면 또 우리는 혹시나 한한령은 해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일본에서 또 약간 갈등이 벌어지는 또 중국 포함 멤버까지 있다 보니까 복잡해졌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엔터 쪽들은 뭐 실적으로 얘기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내년 실적 변화 좀 가봐야겠다라는 쪽으로 보면서 이런 때 조금씩 사놓는 거 괜찮다고 봅니다. 엔터주 지금 안 가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 보게 되면 사놓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걸 주력으로 사놓게 되면 또 지금 시장의 관심은 다 저쪽으로 가 있는데 나만 여기서 파티를 혼자 하겠다고 둠칫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쪽 가서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주도 섹터가 아직은 아닌데 너 기다려 내년하고 보게 하면 그런 정도의 비중 정도는 갖고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아까 얘기했던 얘기죠. 제미나이 3.0 성능이 일단 GPT-5 프로까지도 다 제꼈다. 딥싱크 프로 딥싱크까지도 그러니까 다 변화시키네요. 그러면서 얼마나 비싸게 받아먹을 그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은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오픈 AI나 나머지 쪽 뭐 XAI는 요즘에 거의 뭐 얘기는 없는데 이쪽도 기다려라 이런 쪽이다 보니까 이쪽들이 그래 안 되겠다 투자 강화 이런 식으로 가면서 계속 경쟁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투자 강화가 되고 AI 인프라가 좀 강화됐을 때 거기 중간에서 광산 그 골드러시가 이어졌던 과거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가장 돈 많이 번 쪽은 리바이 스트라우스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공급하고 누가 됐든 간에 AI 누가 됐든 간에 이기는 편 우린 편 그러면서 중간에 계속 또 공급을 하는 이런 회사들 메모리 반도체 입장은 또 그런 쪽이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우리 메모리 쪽도 마찬가지고 그쪽에 가깝게 움직인다. 저희는 그냥 눈치 딱 봐가면서 잘 해 나가면 되겠죠.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이게 경쟁이 심화될수록 국내에서는 부정적인 요인들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보는 게 더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어제 오랜만에 삼성전기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FC BGA 쪽에 관련된 쪽에서 기판이죠. 기판은 요즘 강해요. 요즘 기판들 언급 많이 들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 이번 사이클에선 기판이 중요하다라는 얘기. 그만할게요. 이제 너무 지겹지 않습니까? 맨날 기판 김기판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쪽으로 봤을 때 FCBGA 내년 물량 완판 이런 거 많이 들려요. 그만큼 쇼티지가 강하다는 쪽인데 그동안 저희가 대기업들도 투자해놓고 중소기업들 투자하다가 중소기업은 망한다고 허덕이다가 이제 간신히 회상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뭐 대덕전자, 심텍,
TLB는 조금 다른 결이고, 이런 쪽들이 FCPGA와 관련된 쪽에서 그래도 삼성 전기인데, 삼성이 움직이면 당연히 연결시킬 게 되겠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기도 기판, LG노텍도 기판입니다. LG노텍이 요즘 왜 올라가게 되면 기판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애플과의 관계 쪽은 아닙니다. 물량이 과거 대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LG노텍이 이번에 올라가는 거의 핵심은 전기와 똑같이 IT, 그러니까 LG노텍의 강점은 기판 플러스 애플이 있었는데 애플이 좀 흔들리는데 삼성전기는 MLCC, FPGA, 카메라 모듈 이 세 가지 축이다 그러면 뭐 떨어지는 게 없겠죠. 그런 쪽에서 좀 나오는 것들 가동률이 99%까지 야 대단하네요. 네, 아무튼 잘하는 편 우리 편. 네, 화이팅 이런 느낌으로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어제 보니까 또 섹터들 강했던 섹터들 쭉 보게 되면은 일단 예 수산주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예 중국이 뭐 자기네는 수산물 바다가 없습니까? 예, 자 솔직히 이번에 상해나 저 광저우 아니면 저 밑에 저 밑쪽으로 가 보시게 되면은 중국 해산물이 되게 고급화됐다는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저는 일단 뭐 최근에 못 가봤는데 딱 보게 되면 건전복이라고 하세요. 건전복 중국 사람들이 환장한데 입고 하는 거죠. 예, 근데 그것도 보니까 이거 먹방인가? 예, 유튜버 유튜버의 성격을 잘 알아야 되는데, 네, 그런 쪽 보게 되면 그런 것과 고급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입맛도 까다롭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 아마 그들은 약간 자급자족 스타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우리까지 연결시킨다. 한성기업 무슨 오징어 젓갈 먹겠습니까? 중국에서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테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저기 쪽들은 네 여전히 정제받으니 18달러까지 들어왔습니다. 15, 16에서 좀 오래 횡보하길래 저러다가 좀 빠지는 거 아니야 생각했더니 네 생각이고 18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최근 들어서 이런 것들 되게 많네요. 요즘에 정제 마진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당연히 기업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 보게 되면 정유주들은 지금 추세는 이어간다 한쪽으로 보시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석유화학 쪽에 대한 분위기도 많이 나쁘지 않아졌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관점들 보셔야 될 것 같고 로봇 쪽 로봇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이클에 이번 시장에서 주도주 쪽에 안쪽에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 약간 기회가 되면은 계속 매매하는 건 맞는데 이런 쪽에서 엔비디아 삼성전자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SPG가 급등하는 SPG는 왜? 근데 이번엔 LG랑 손을 잡았어요. SPG가. 그런데 이게 LG 입장 쪽에서도 저 회사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 사이언스 파크 이게 사파 이게 약간 기술 그러니까 갖고 있는 기술이나 갖고 있는 자원들이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직접 움직여서 협력 관계를 가는데 그런 허브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 보니까 지금 회장님의 직속과 연결돼서 움직일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지분 투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분을 직접적으로 투자해서 아예 지분 투자나 M&A까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LG가 그쪽에 좀 많이 좀 취약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을 만한 회사로 바꾸다 보니까 SPG가 그렇게 연결됐다. 이런 걸로 보게 되면 앞으로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앞으로의 변화들 로봇 쪽들은 계속 신경을 쓰는데 많이 빠졌던 개인적으로는 로보티즈 원익홀딩스 자리 맞춰가는지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기술력이 제일 중요하겠죠. 지금요. 한번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일단 돌아서긴 시작하는데 오늘 또 이제 빡 돌아서서 다시 한번 좀 강하다고 너무 또 이제 그쪽으로 조정 끝나고 이제 가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직도 금리 관련된 변수를 보기 위해선 몇 차례 또 건너야 될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냥 11월 달은 변동도 크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 주식 날려먹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 쪽에서 버틸 거 버티고 잘 견뎌보자.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럴 때일수록 계속 센 종목, 센 섹터를 찾아야 돼요. 강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약한 거는 약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시장보다 약하다 그러면 좀 많이 비중을 있었다 그러면 손절이겠지만 비중을 줄여주셔야 됩니다. 줄여주시고 강한 거. 이게 왜 강할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또 그쪽으로 좀 붙어볼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강한 게 항상 더 강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약한 게 돌아간다 라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점점 좁혀지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강한 쪽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쪽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나가는 게 좋다는 얘기 다시 한번 그래야 주식시장에서는 계좌도 빨리 돌아서고 또 올라갈 때도 강하게 돌아서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마치게 됐을 때 다우로 움직일 때 물론 낙폭한 것들도 돌아갑니다. 당연히. 근데 그보다 속도가 빠를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면서 현금 나머지 현금도 거기다 더 가중시키고 더 강화시켜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투자에 조금 더 좋다라는 쪽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엔비디아 전순원 형님 땡큐. 형님 돈 많으면 형님이죠. 그런 입장으로 오늘도 시장 잘 대처해야 되겠고요. 네, 오늘도 다시 한번 화이팅을 외치면서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내일까지도 힘내시고 주말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7시 반에 또 파워시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는 아시죠? 항상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